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건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생전에는 큰 의미 없이 쌓아둔 물건들이 죽고 난 뒤에는 남겨진 가족에게 커다란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 정리란 단순한 정리 정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어느 주부는 시어머니의 유품 정리를 하게 되면서 정말 숨이 막히는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작고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천장까지 가득한 박스들,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 가득한 찬장, 그리고 신발장에 넘쳐나는 구두들에 압도되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4층 아파트를 오르내리며 남편과 함께 정리를 시작했지만 물건 하나 버릴 때마다 남편은 추억을 꺼내 놓았고 그 말 한마디의 정리는 몇 배나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반년 가까이 주말마다 찾아가 정리를 마쳐야 했고 그 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반면 한 지인은 어머니가 생전에 모든 정리를 마치고 떠나신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내가 없을 때 너희가 고생하지 않도록 다 정리해놨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실제로 그 말처럼 집은 깔끔했고 남겨진 유품은 반지 하나와 노트 한 권뿐이었습니다. 그 노트 안에는 장례 절차, 약 복용 기록, 보험 서류 위치, 긴급 연락처 등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고 덕분에 유족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비교적 차분하게 어머니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겨진 물건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적 고생은 덜했지만 그만큼 추억할 물건이 없어서 아쉬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하고 무엇은 미리 정리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물건은 삶의 흔적이지만 그 자체가 삶은 아닙니다. 내가 아끼고 사용했던 물건이라도 내가 떠나고 나면 그 물건의 의미는 가족에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기억할 만한 것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생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앞으로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된 옷, 중복된 식기류, 고장난 전자제품, 버리기 아까워 쌓아둔 상자들까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서류들은 반드시 한 곳에 모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 이런 문서들은 남겨진 가족이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흩어져 있다 보면 막상 급한 순간에 어디 있는지 몰라 온 집안을 뒤져야 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 정리하고 그 위치를 노트나 메모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그 동물 역시 가족에게 남겨지는 존재입니다.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누가 이 아이를 돌볼 것인지, 어떤 음식을 먹이고 어떤 병원에 다니며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에 대한 정보는 남겨진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반려동물 돌봄 가이드를 작성해 두면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 정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족의 사랑을 위한 준비라면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꼭 큰 정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안 입은 옷 한 벌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모으고 중요한 물건의 위치를 메모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떠난 뒤 남겨지는 것이 짐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정리된 흔적이 되길 바란다면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이어가야 합니다. 물건 정리는 삶을 정리하는 첫걸음이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은 재산은 단지 돈이나 물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 노력, 그리고 가족을 위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재산은 오히려 가족에게 짐이 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금이나 집뿐만 아니라 보험, 부채, 온라인 자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든 재산은 정리해 두었을 때 비로소 유산이 됩니다. 김 씨 가족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재산 정리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고 어디 은행을 이용했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던 금액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급하게 은행에 확인을 요청하고 각종 서류를 떼며 몇 달 동안 시간을 허비해야 했고 그 사이 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보험금은 청구 기한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가족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단 한 장의 메모만 있었어도
이렇게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요. 이 사례처럼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함께 남기는 일입니다. 현금, 통장, 카드, 부동산, 주식 같은 눈에 보이는 자산은 가족들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보험, 대출, 자동이체 내역, 온라인 금융 정보는 모르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 정리는 반드시 목록으로 남겨두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통장 번호, 사용하는 은행, 카드 종류, 보험 사명, 계약 번호, 보장 내용 등 기본적인 정보를 표로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가족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간단히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유산 정리의 혼란은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앱을 통해 금융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다면 가족은 어떤 자산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온라인 계정, 인증서 등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 정보를 메모할 때는 종이에 적어두거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공유하거나 비밀번호를 보관하는 앱이나 금고를 활용해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이체 항목도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고인이 된 후에도 전기세, 보험료, 구독 서비스 등이 계속 빠져나간다면 가족들은 이를 파악하지 못해 재정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매달 어떤 항목이 자동 결제되는지, 어떤 날짜에 어떤 통장에서 출금되는지를 정리한 목록은 남겨진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온라인 투자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은 오프라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이디, 비밀번호, 거래소 정보가 없다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이 있다면 코인 종류, 보유 수량, 거래소 이름, 로그인 정보, 2차 인증 수단까지 꼼꼼히 기록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부채와 대출도 재산의 일부입니다. 남겨진 사람에게 큰 빚을 안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재 어떤 대출을 얼마나 상환 중인지, 월 상환 금액과 대출 만기일, 보증 여부 등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재산 정리는 단지 자산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준비하는 일입니다. 조금 귀찮고 번거로워 보여도 지금 정리해두는 한 장의 메모가 가족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나 자신에게는 삶을 정돈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가만히 앉아 내 통장은 몇 개인지, 어떤 카드가 있는지, 내가 가입한 보험은 무엇인지 하나씩 써 내려가 보세요.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지출이 보이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자산도 드러날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정리는 준비된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내 재산이 내 가족에게 축복으로 남기 위해 오늘 한 장의 종이로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수많은 일을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은행 업무부터 쇼핑, 소통, 취미 활동까지 모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루에도 수십 개의 사이트와 앱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그 모든 계정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남겨져 유령 계정으로 방치되기 쉽습니다. 사망자의 SNS에 여전히 생일 축하 메시지가 올라오거나 친구 추천 목록에 등장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은 당황하고 지인은 놀라고 남겨진 디지털 흔적은 추억보다는 혼란을 남깁니다. 실제로 한 중년 여성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남편의 SNS 계정에 여전히 메시지가 올라오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정을 삭제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는 물론 어떤 이메일을 사용했는지도 몰라 수개월 동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생전에 본인의 계정과 정보를 정리해두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이메일 계정과 주요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메일은 거의 모든 플랫폼의 로그인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겨야 할 정보입니다. 여기에 SNS, 온라인 쇼핑몰, 금융 앱, 구독 서비스, 커뮤니티 사이트 등 각종 계정의 목록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가족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정을 해지하거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종이에 손으로 정리해서 비밀 노트에 보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만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또는 비밀번호 관리 앱을 활용하고 마스터 비밀번호만 별도로 남겨두는 방법도 실용적입니다. 사진, 글, 대화 기록이 남는 SNS나 메신저 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 등은 개인적인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사망 후 방치될 경우 사생활 침해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동 생일 알림, 친구 추천 기능을 통해 고인의 계정이 계속 노출되면 남겨진 가족의 마음에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원하는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를 원한다는 의사를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사진이나 글이 있다면 생전 백업해두는 습관도 권장됩니다. 또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온라인상의 소액 자산입니다. 각종 쇼핑몰, 멤버십 앱, 구독 서비스에 쌓인 적립금, 포인트, 쿠폰, 디지털 상품권 등은 당사자에게는 작아 보여도 가족에게는 전혀 알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결국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 구독 서비스나 자동 결제 항목 역시 정리되지 않으면 사망 이후에도 계속 요금이 청구되며 가족이 뒤늦게 알아차릴 때까지 수개월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고인의 계좌에서는 사망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 신문 구독, 앱 정기 결제 등이 자동으로 빠져나갔고 가족이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서야 뒤늦게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소한 정보라 생각해도 생전에 간단히 정리해두면 큰 손실과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동 결제 항목, 등록된 카드 정보, 사용 중인 유료 서비스는 목록으로 만들어두고 해지 방법이나 로그인 정보를 함께 남겨두면 좋습니다. 결국 인터넷 정보 정리는 디지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유산 정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편리함이었지만 죽고 나면 정리되지 않은 계정과 정보는 남겨진 이들에게 혼란과 부담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정리가 단순히 계정 목록을 정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배려라는 사실입니다. 디지털 흔적까지 미리 정리한 사람은 단지 물건이나 재산만 잘 남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떠난 이후까지도 가족을 세심히 배려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입한 사이트, 사용하는 앱, 자동 결제 중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종이에 한 줄씩 적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그 단순한 작업이 나중에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연락처를 스마트폰에 저장해두고 살아갑니다.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이메일, 주소, 생일 정보까지 휴대폰 하나면 모든 정보가 해결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또는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거나 입원하게 되었을 때 그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잠금이 걸려있는 스마트폰은 아무도 열 수 없고 중요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야 할 상황인데도 누가 누구인지 몰라 당황하게 되는 일이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생전에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종이에 정리해 남겨두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준비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한 병원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 중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해야 해도 스마트폰 잠금 때문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어 곤란했던 상황이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의 정보가 메모 한 장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면 훨씬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특히 고령자나 1인 가구는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연락이 생명과 직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이웃, 자녀나 형제자매의 연락처는 물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중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오래된 친구지만 자녀에게도 연락 가능한 분이다. 이 번호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 혹시 장례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분은 병원 간병인으로 나를 도와주셨던 분이다 같은 메모가 함께 있다면 남겨진 가족이나 지인이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대처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적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곁들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나 가족이 있다면 그 연락처는 더욱 중요합니다. 시차나 언어 문제로 인해 연결이 지연되거나 급박한 상황에 잘못된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거주 가족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SNS 계정, 주소지 등을 함께 정리해두면 위급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소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 주소는 국제 연락이나 문서 전달 시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 지인의 경우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가까운 지인 몇 명만 부를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소식을 들은 먼 친척이나 친구들이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며 서운함을 표현해 마음의 짐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반면 또 다른 경우에는 어머니가 직접 정리해 두신 작은 주소록 덕분에 장례식 참석자부터 병원 접수, 각종 조문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남겨진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연락처 정리는 단순한 정보의 정리를 넘어서 돌봄의 연결망을 남겨두는 일입니다. 가족 간의 유대, 친구와의 정서적 관계, 지역사회와의 연결 등 인간관계를 하나의 문서로 가시화해두는 일은 남겨진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못 열어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큼은 실물 메모나 노트에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A4용지 한 장에 주요 연락처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영일영 XXXXXXXX 큰딸 미국 거주 카카오톡 가능 형 연락시 장례 도와줄 수 있음 이웃 방지 응급시 도움 요청 가능과 같이 전화번호와 함께 간단한 설명을 적어두면 됩니다. 이 정보를 가족들이 알 수 있는 서랍이나 금고 혹은 엔딩 노트의 첫 페이지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장례식장, 병원, 법률 상담이나 행정 처리 등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의 연락처까지 포함해 두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 요양병원이나 돌봄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가까운 지인의 주소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주소록은 단지 연락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생의 네트워크를 문서로 남기는 지혜로운 유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입원, 사고, 의식불명, 심지어 사망 이후까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단 한 장의 연락처 정리 문서는 누군가의 눈물을 줄이고 시간과 마음의 혼란을 덜어주는 가장 따뜻한 준비가 됩니다. 연락처 정리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두느냐 하지 않느냐는 남겨진 가족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루 시간을 내어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하나씩 써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장의 문서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깊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기에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병상에 눕게 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한 채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을 지내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는 결국 남겨진 가족들의 몫이 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때로는 형제 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명치료와 요양 계획에 대한 사전 정리는 삶의 마지막을 위한 중요한 배려이자 책임 있는 준비입니다. 한 지인의 어머니는 말기암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형제자매는 병상 옆에서 밤낮으로 머물며 서로 상반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끝까지 치료를 해야 해.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엄마가 이렇게까지 연명치료를 원했을까? 그만 놓아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들은 어머니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쉽게 결정할 수 없었고, 결국 갈등은 깊어졌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감정의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가족은 어머니가 생전에 작성해두었던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덕분에 침착하게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는 의식이 없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존엄하게 보내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적어두셨고, 그 문서는 의료진과 가족 모두에게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은 고요했고 남겨진 가족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 평안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만으로도 남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본인의 뜻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선택은 단순히 기계를 끄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호흡기, 영양 공급, 혈액 투석, 심폐소생술 등 각종 치료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혹은 중단하고 평온한 이별을 택할 것인지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 선택을 가족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면 그들은 평생 그 결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상태가 된다면
더 이상 고통을 연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식의 의사를 생전에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양 계획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이 되어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환경에서 지내고 싶은지, 식사는 어떤 방식으로 받고 싶은지, 하루에 몇 번은 산책을 하고 싶은지, 개인적인 습관이나 취향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메모해두면 돌봄을 맡은 가족이나 간병인이 보다 인간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꼭 따뜻한 밥으로 먹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창문 옆 침대에서 햇살을 느끼며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와 같은 작은 바람조차도 문서로 남겨두면 그 마지막 시간이 훨씬 따뜻하고 평온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기증에 대한 의사도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장기가 누군가의 삶을 이어주는 데 쓰이기를 원하는지, 혹은 가족에게 그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지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가까운 가족에게도 공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는 장기 기증 등록 제도가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로만이 아니라 문서로 확실히 남겨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요즘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시스템이나 엔딩 노트 혹은 간단한 자필 메모 형태로도 이러한 뜻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내 삶의 마지막에 대해 내가 결정하고 그 결정을 남겨진 사람들이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명 치료 여부나 요양 방식에 대한 나의 뜻은 내가 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이며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기는 조용한 이정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것은 진정한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순간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조용히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한 장의 메모로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한 줄의 기록이 언젠가 누군가의 눈물을 덜어주는 가장 따뜻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말은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낯설고 두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남겨진 가족에게 큰 혼란과 부담을 남깁니다. 특히 장례 방식에 대한 결정은 죽은 사람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수록 유족 간의 의견 차이를 불러오고 진행 과정에서 갈등과 후회를 남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전에 자신의 장래에 대한 희망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하나의 현명한 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한 지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조용하고 간소한 장례를 원하셨지만 자식들은 그 뜻을 명확히 듣지 못한 채 이웃과 친척, 직장 동료 등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3일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후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생전에 조용히 가족끼리만 보내달라고 하셨었는데 그 말에 자식들은 큰 죄책감과 후회를 느꼈다고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종이에 한 줄만이라도 남겨두셨더라면 가족은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어르신은 생전에 자신의 장례 방식과 묘지, 납골당까지 직접 결정해 두었습니다. 장례식장도 미리 알아보고 소규모 가족장으로 할 것이라는 뜻을 자식들에게 이야기했으며 수목장을 선호한다고 하여 생전에 직접 방문해 예약까지 해두셨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기에 유족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 장례는 조용하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 아버지다운 마지막이었기에 자식들도 만족스러운 이별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장례 방식은 생각보다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장례식장 중심의 3일장 외에도 하루 만에 끝내는 가족장, 집에서 진행하는 홈 장례, 종교의식을 중심으로 하는 장례 등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여러 형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장인지, 화장인지, 화장 후에는 봉안당, 수목장, 자연장 중 어디에 안치될 것인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목장이나 봉안당 같은 장소는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선택해두면 가족들이 추모하러 방문하기에도 훨씬 편리합니다. 어떤 장소가 좋은지 직접 방문해보고 비용이나 관리 조건 등을 확인한 후 기록해두면 유족에게는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장례 비용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장례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의례입니다. 조화, 상복, 음식, 장례식장 이용료, 운구 서비스, 화장 비용, 납골당 비용까지 하나하나가 적지 않은 금액이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 모든 비용을 유족이 갑작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서적 스트레스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장례를 위한 일정 금액을 저축하거나 장례보험, 상조회사 등록 등을 통해 비용을 일부 해결해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 모든 준비는 정해진 형식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장소, 규모, 비용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메모하거나 가족에게 편지로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내 유골은 수목장에 뿌려주었으면 한다. 조문은 받지 말고 고인을 기리는 작은 음악회를 열어주었으면 한다. 이러한 한 문장의 기록이 남겨진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큰 가이드가 됩니다. 장례 준비는 죽음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삶을 스스로 정리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방식까지 스스로 정하고 그 뜻을 남겨둠으로써 가족에게 부담을 덜고 마지막까지 나답게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혼란 속에서 방황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마지막 이별의 방식은 무엇인지 조용히 떠올려보고 기록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메모 한 장이 누군가의 혼란을 막고 가장 따뜻한 이별의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웃고 때로는 다투고 다시 화해하며 인생을 함께 엮어갑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속에 간직해온 진심은 다음에 말해야지, 기회가 생기면 전해야지 하며 미뤄두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를 영원히 듣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의 마지막 준비 중 가장 아름답고도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편지 한 장은 긴 인생의 마지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 당연하게 여겼던 사랑의 마음을 한 줄 한 줄 손으로 써내려가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안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감정이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그때 내가 힘들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 나는 항상 너를 사랑했지만 표현이 서툴렀다. 내가 있어 정말 고마웠고 너는 내가 살아온 날들 중 가장 큰 기쁨이었다. 이런 말들은 평소에는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라는 형식은 그 마음을 조용히 깊이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이 편지는 단지 감정의 전달을 넘어 남겨진 사람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의 따뜻한 문장 한 줄은 자식에게 삶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꺼내어보는 나침반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말보다 강한 유산, 어떤 재산보다 깊은 유산이 바로 이 편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에게 남기는 짧은 조언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자신감을 가져라. 사람을 대할 때는 정직함과 따뜻함을 잃지 마라. 돈보다 소중한 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간단한 문장도 받는 사람에게는 평생을 간직할 인생의 나침반이 됩니다. 편지는 꼭 화려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듬어진 수필처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진심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는다면 내가 가장 먼저 떠오를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를 떠올려보면 됩니다. 그 마음을 적는 것이 바로 가장 진솔한 편지입니다. 또한 편지는 나 스스로에게도 감정 정리의 과정이 됩니다. 그동안 미처 풀지 못한 오해, 용서하지 못한 마음, 혹은 마음속 깊이 간직해왔던 상처를 편지를 통해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의 짐은 조금씩 내려놓아지고 삶의 마지막을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남기는 방법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종이 노트에 직접 손글씨로 써도 좋고 컴퓨터 문서로 남겨도 괜찮습니다. 혹은 가족에게 전해질 편지 봉투를 하나씩 준비해 이름을 적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마음, 그 따뜻한 흔적이 곧 우리의 진짜 유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떠난 뒤 자신의 책장 안쪽에 손편지 한 통을 숨겨두고 갔습니다. 아들은 그 편지를 장례 후 우연히 발견했고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내 자식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 한 장의 편지는 어떤 유산보다 값졌고 지금도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울 때마다 그 편지를 꺼내어 읽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말로 전할 수 있을 때보다 말하지 못했던 순간을 위해 준비된 편지 속에서 더 빛이 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도 어딘가에 편지를 남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종이 한 장, 펜 하나면 충분합니다. 떠나기 전에 진심을 남기는 그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이별이며 가장 오래 남는 사랑의 방식입니다.